옛날 아주 먼 옛날 강원도 깊은 산골 험준하기로 이름난 검은바위산 자락에는 인적조차 드문 좁고 험한 산길이 구불구불 이어져 있었습니다. 울창한 숲은 햇빛 한 줌 제대로 들지 않을 만큼 빽빽했고 바람이라도 불라치면 으스스한 소리가 계곡을 타고 울려 퍼지곤 했습니다. 그런 음산한 산길을 마치 그림자처럼 검은 옷을 걸친 두 사내가 묵묵히 걷고 있었습니다. 두 사내는 평범한 농사꾼이나 길을 가는 행색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낡았지만 튼튼해 보이는 가죽 갑옷 위에 덧입은 검은색 도포는 먼지와 땀으로 얼룩져 있었고 허리에는 날카로운 칼집이 단단히 메어져 있었습니다. 특히 매서운 눈빛은 마치 굶주린 맹수처럼 날카롭고 번뜩였습니다. 험악한 분위기를 풍기는 덩치 큰 사내는 봉팔이라 불렀고 그 뒤를 따르는 조금 어려 보이는 사내는 철수였습니다. 막내 철수야. 오늘 형님이 진짜 산적이라는 게 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눈 크게 뜨고 정신 바짝 차려라. 산적 일이 겉보기엔 칼 휘두르고 돈 뺏는 단순한 일 같아도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다. 알겠냐? 예, 형님. 철수는 봉팔에게 깍듯하게 존댓말을 썼지만 어딘가 빈정거리는 듯한 말투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봉팔은 그런 철수의 속마음을 모르는 척 혹은 무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가 딱 좋겠구만. 저기 튀어나온 바위 뒤에 몸을 숨기면 저 아래 산길이 훤히 보이지 않느냐. 여기서 지나가는 놈들을 샅샅이 훑어보는 거다. 그리고 그 중에 장사 될 만한 녀석을 고르는 것이고. 알겠냐? 오늘 제대로 한탕 땡겨보자고. 예, 형님. 잘 알겠습니다. 철수는 대답했지만 하품이 쏟아지는 것을 참느라 눈은 이미 반쯤 감겨 있었습니다. 밤새 잠 한숨 제대로 못 자고 산길을 걸어온 탓에 졸음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럼 너는 한눈 팔지 말고 여기서 사람 그림자라도 보인다 싶으면 바로 나한테 알려라. 나는 어제 무리를 좀 했더니 잠깐 눈 좀 붙이고 있을 테니까. 혹시 모르니 칼은 뽑아 들고 있어라. 예. 저 혼자 망을 보라고요. 형님은 쉬고 저 혼자요. 그럼 너 혼자 보지. 내가 내 옆에 딱 붙어서 두 눈 부릅뜨고 같이 볼까? 왜, 꼬우냐? 꼬우면 내가 형님 하던가. 봉팔은 눈을 부릅뜨며 철수를 쏘아보았다. 아닙니다, 형님. 철수는 꼬리를 내렸지만 얼굴은 여전히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봉팔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철수는 자리에 드러눕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코까지 골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젊은 혈기의 밤샘 산행은 그에게 너무나 피곤한 일이었습니다. 봉팔은 코를 골며 자는 철수를 한심하게 내려다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어린 녀석이 꼬박꼬박 형님이라고 불러주니까 아주 날 우습게 보는구만. 두고 보자, 이놈아. 언젠가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줄 때가 있을 테니? 봉팔은 끓어오르는 화를 억지로 삭이며 다시 산길 아래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지나가는 사람은커녕 산짐승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쨍쨍 내리쬐는 햇볕은 점점 뜨거워졌고 봉팔은 몰려오는 졸음을 참지 못하고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먼저 잠들었던 철수가 하품을 크게 하며 일어났습니다. 뻐근한 목을 두어 번 돌리고 졸고 있는 봉팔을 발견한 철수는 얼굴을 험악하게 찡그리며 봉팔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형님, 큰일 났어요. 불이야. 철수가 귓속에 대고 속삭였지만 봉팔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철수가 있는 힘껏 고함을 질렀습니다. 형님, 불 났다고. 불이야. 아이고. 으악. 어디 불. 불이 어디 났어요? 봉팔은 화들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주변을 두리번거렸지만
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 났다. 여기. 형님 때문에 내 속에서 열불이 난다. 열불이 나, 이놈아. 아, 막내 녀석. 장난기가 심하긴. 형님 놀라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잖아. 막내라는 놈이 정신이 이렇게 빠져서야 앞으로 어떻게 훌륭한 산적이 되겠다는 거야. 쯧쯧. 형님은 말이야, 막내였을 때 어땠는지 상상도 못할 거다. 철수는 봉팔의 어깨를 툭툭 치며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저기 봐. 철수야. 손님. 손님 온다. 철수가 잔소리를 퍼붓고 있는 와중에 봉팔이 갑자기 무언가를 보고 눈을 동그랗게 뜨며 소리쳤습니다. 갑자기 손님은 무슨 손님이야? 철수는 짜증을 내며 봉팔이 가리키는 손가락 끝을 따라 시선을 돌렸습니다. 정말로 산길 저편에서 누군가가 짐을 잔뜩 짊어지고 산길을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오, 진짜로 손님이 오시는구나. 늦지 않게 오셨네. 좋아. 준비해라. 철수야. 철수는 잽싸게 자세를 고쳐 잡으며 말했습니다. 눈빛이 다시 날카롭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준비요. 무슨 준비? 에휴. 영업 준비지. 영업 준비. 이 녀석아, 이렇게 눈치가 없어서야 어떻게 험난한 산생활을 헤쳐나가려고 그러냐. 봉팔은 다시 한번 철수를 핀잔하며 거드름을 피우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상황 파악이 안 된 채 쭈뼛거리며 그의 뒤를 따라붙었습니다. 두 사람이 산길을 올라오는 이를 살펴보니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었습니다. 낡은 삿갓을 푹 눌러 쓴 노인은 등에 커다란 지프로 엮은 짐짝을 짊어지고 흥얼흥얼 콧노래까지 부르며 즐겁게 산길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얼굴에는 땀방울 하나 맺혀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발갛게 상기된 얼굴은 건강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어디를 가시는데 그렇게 큰 짐을 짊어지고 힘겹게 산길을 오르십니까? 처음 보는 젊은인데 날 아시는가? 저도 오늘 어르신을 처음 뵙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인상이 너무 좋으셔서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을 뵙는 줄 알았습니다. 그건 그렇고 날도 이렇게 더운데 뭘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시는 겁니까? 봉팔은 다시 한번 노인의 짐에 대해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속으로는 짐 안에 귀한 물건이라도 들어있을까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아, 이거? 별건 아니고 우리 마누라하고 둘이 심심해서 재미난 거 없을까 찾다가 이걸 발견했지. 집에 가져가는 길이네? 그러시군요. 재미난 거라면 꽤 귀한 물건인가 봅니다. 봉팔은 더욱 호기심을 드러내며 노인의 짐을 빤히 쳐다봤다. 귀하냐고? 뭐, 귀하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내가 이걸 구하느라고 꽤나 애를 먹긴 했지. 노인은 어깨를 으쓱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힘들게 구하신 귀한 물건을 또 집에까지 가져가시려면 얼마나 힘드실까요? 제가 젊은 혈기에 힘 좀 쓴다고 어르신 짐을 좀 덜어드리고 싶네요. 봉팔은 노인의 비위를 맞추며 노골적으로 아첨했습니다. 눈은 이미 짐짝을 훑으며 득템할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젊은이가 아주 예의가 바르구먼? 그건 그렇고 이걸 오래 짊어지고 왔더니 어깨가 뻐근하긴 하네. 노인은 봉팔의 싹싹한 태도가 마음에 들었는지 얼굴 가득 푸근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노인은 말을 마치며 등에 짊어졌던 짐을 바닥에 털썩 내려놓았습니다. 순간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산길에 울려 퍼졌습니다. 봉팔과 철수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프로 엮은 짐짝에서 나는 소리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묵직하고 둔탁한 소리였습니다. 헉! 뭡니까? 이게?
대체 뭐길래 이렇게 무거운 겁니까? 봉팔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짐짝에서 새어나오는 무게감에 슬슬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왜? 궁금한가? 자네가 궁금해하니까 내가 한번 보여주지. 이게 뭐냐면 노인은 짐을 싼 집근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집근이 풀리고 마침내 짐짝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거대한 맷돌이었습니다. 그것도 보통 맷돌보다 훨씬 크고 묵직해 보이는 거의 봉팔의 키만큼이나 컸습니다. 맷돌 표면은 오랜 세월 풍파에 닳고 닳아 맨들맨들 윤기가 흘렀습니다. 어때? 맨들맨들하니 잘생겼지? 이 녀석 구하느라고 아침부터 온 산을 헤매고 다녔네? 노인은 맷돌을 쓰다듬으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노인의 말을 들은 봉팔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뒤에서 구경만 하던 철수 역시 입을 딱 벌리고 넋을 잃은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금은보화는커녕 늙은이가 맷돌을 짊어지고 나타난 황당한 상황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이걸 들고 밑에서부터 산길을 올라오셨다고요? 봉팔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바짝 말라붙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 산에서 구한 게 아니고 저 너머 팔공산에서 구했으니까. 두 고개는 좋게 넘었지. 노인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팔공산은 검은바위산에서 좋기 100리는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 먼 거리를 저 맷돌을 짊어지고 왔단 말인가? 봉팔과 철수는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두 산적은 더 이상 자신들이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 괴력의 노인을 상대로 칼을 들이댔다가는 오히려 자신들이 큰 화를 입을 것이 뻔했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귀신이라도 본 듯한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맞다. 이런, 내 정신 좀 봐라. 철수야, 큰 형님이 시키신 일을 깜빡하고 있었네? 봉팔은 갑자기 딴청을 피우며 소리쳤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큰 형님. 이유. 철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큰 형님. 그래.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어르신,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저희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가봐야겠습니다. 봉팔은 황급히 노인에게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왜 벌써 가려고? 노인은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봉팔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 어르신. 안녕히 계십시오. 기회가 되면 다음에. 아니, 그냥 조심히 가십시오. 봉팔은 말을 더듬거리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쏜살같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역시 영문도 모른 채 봉팔의 뒤를 따라 정신없이 산길을 내달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정신없이 도망쳐 노인이 보이지 않는 곳에 이르러서야 겨우 멈춰 섰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아, 철수야. 내가 뭐라고 했냐? 훌륭한 산적이 되려면 영업할 사람을 잘 골라야 한다고 했지. 봉팔은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십니까? 철수는 여전히 상황 파악이 안 된 듯 울먹였습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 됐어. 그냥 다른 동네로 가서 처음부터 다시 하자. 봉팔은 짜증스럽게 투덜거리며 산길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불만 가득한 얼굴로 그의 뒤를 묵묵히 따라갔습니다. 두 사람이 한참을 걸어 산 밑으로 내려왔을 무렵 어디선가 쿵 울리는 둔탁한 소리가 크게 들려왔습니다.
마치 거대한 맷돌이라도 찢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형님, 이게 무슨 소리죠? 철수는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글쎄. 뭔 소리인지는 몰라도 근처에 사람이 사는 것 같은데. 봉팔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대답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형님, 철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 한번 가보기나 하자. 봉팔은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호기심 반, 불안감 반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 한참을 걸어갔습니다. 마침내 낡고 허름한 초가집 한 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기와는 군데군데 깨져 있었고 지프로 엮은 지붕은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초가집에 조심스럽게 다가가 안을 살폈습니다. 낡은 나무 문틈으로 집 안을 들여다보니 키가 팔척은 좋게 되어 보이는 머리가 하얗게 센 노파가 맷돌을 찢고 있었습니다. 쿵, 쿵, 쿵 소리는 바로 노파가 맷돌질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노파의 덩치는 맷돌보다 훨씬 거대해 보였습니다. 노파의 엄청난 덩치를 본 봉팔은 왠지 모를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산적 세계에 발을 들인 철수가 옆에서 보고 있는데 아까처럼 겁먹은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봉팔은 애써 용기를 내어 앞장서서 집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내가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볼 테니까 너는 여기서 누가 오나 망이나 보고 있어라. 봉팔은 철수에게 명령했습니다.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것을 숨기려 애썼습니다. 형님, 그냥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철수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는지 두려운 표정으로 봉팔을 말렸습니다. 이 겁쟁이 녀석. 이렇게 겁이 많아서야 어디 산적 노릇이나 제대로 하겠냐. 잠자코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고 배우기나 해. 봉팔은 허세를 부리며 성큼성큼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봉팔이 큰 소리를 치자 맷돌질을 하던 노파는 그들이 숨어있던 쪽을 힐끗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거기 누구 오셨소? 목소리는 맷돌질 소리만큼이나 굵고 우렁찼습니다. 노파의 물음에 봉팔은 더 이상 숨어있을 수 없었습니다. 얼굴빛을 싹 바꾸고 능글능글한 웃음을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나가던 길손인데 주변에 주막이 없어 아침부터 굶었습니다. 초면에 실례가 안 된다면 염치불구하고 혹시 밥 한 끼만 얻어먹을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러시오. 밥이야 넉넉하니 걱정 말고. 그런데 혼자 오셨소? 아까부터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리는 것 같던데. 노파는 맷돌질을 멈추고 봉팔을 훑어보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원래 혼잣말을 좀 잘합니다. 속이 비어서 그런지 자꾸 중얼중얼거리게 되네요. 그러시군요. 그나저나 지금 당장 밥이 한 톨도 없는데 이걸 어쩐? 우리 영감이 있으면 영감한테 시키면 될 텐데 영감도 없고. 혹시 도끼질 좀 할 줄 아시오? 노파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도끼질이요. 노파의 엉뚱한 질문에 봉팔은 눈을 크게 뜨고 되물었습니다. 도끼질이라니 갑자기 웬 도끼질. 밥을 하려면 땔감이 필요하니 저기 뒷산에 올라가서 나무나 좀 해오시오. 보다시피 내가 지금 맷돌질하느라 할 일이 많아서 젊은이도 좀 도와줘야겠소. 노파는 구석으로 가서 한쪽에 세워져 있던 거대한 도끼를 번쩍 들어 봉팔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노파가 건넨 도끼는 자루부터 날까지 웬만한 장정 키만큼이나 컸고 날카로운 쇠붙이는 섬뜩하게 빛났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팔은 어쩔 수 없이 대답했습니다. 거절할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노파의 눈빛은 마치 명령처럼 느껴졌습니다. 순간 노파에게 도끼를 건네받은 봉팔은 그 엄청난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신도 모르게 도끼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쿵!
둔탁한 굉음과 함께 도끼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집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이고, 젊은 사람이 힘이 그렇게 없어서 뭘 해먹고 살려고 그러시오. 보아하니 몸으로 먹고 살 팔자 같은데, 쯧쯧. 아니, 놈의 도끼가 이렇게 무거운 것이야. 그 모습을 본 노파는 혀를 차며 봉팔을 나무랐습니다. 노파는 투덜거리며 도끼를 번쩍 들어 다시 봉팔에게 건넸습니다. 마치 깃털처럼 가볍게 도끼를 다루는 노파의 모습에 봉팔은 다시 한번 압도당했습니다. 도끼가 꽤나 무겁네요. 노파의 말에 자존심이 상했는지 봉팔은 있는 힘껏 다시 도끼를 움켜쥐었습니다. 얼굴을 붉히며 낑낑거리며 도끼를 들어올린 봉팔은 노파에게 말했습니다. 뭐, 다른 도끼보다 조금 더 나가긴 하는데, 나무 패는 데는 이보다 좋은 게 없소. 나무는 적당히 해오시오. 시장하시겠죠? 밥 준비를 해 놓을 테니. 노파는 무심하게 말하며 다시 맷돌질을 시작했습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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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맷돌 돌아가는 소리가 다시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예. 봉팔은 어두워진 낯빛으로 도끼를 들고 비틀거리며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에 숨어있던 철수가 다가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형님, 어떠셨어요? 근데 도끼는 왜 들고 나오신 거예요? 철수의 물음에 봉팔은 들고 있던 도끼를 끙끙거리며 바닥에 내려놓고 힘없이 말했습니다. 막내야, 산채로 돌아가자. 산채로요? 이대로 돌아가자고요? 철수는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일진이 영광이구나. 산채에는 며칠 있다 다시 나오자. 봉팔은 풀이 죽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맷돌 노인의 맷돌 노파까지 오늘은 도저히 운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랬다간 큰 형님한테 혼나지 않을까요? 차라리 큰 형님한테 혼나는 게 더 낫지 싶다. 철수는 울먹였습니다. 큰 형님의 불호령이 맷돌 노파보다 덜 무서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봉팔은 산 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철수 역시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그의 뒤를 힘없이 따라갔습니다. 무거운 도끼는 그대로 초가집 마당에 버려둔 채였습니다. 잠시 뒤 누군가 초가집으로 가까이 다가오다가 바닥에 떨어진 도끼를 발견하고 말했습니다. 아니, 내 도끼가 왜 여기에 팽개쳐져 있는 거야?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바로 산 위에서 두 사내와 마주쳤던 맷돌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떨어진 도끼를 집어들고 집 안으로 들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나왔소. 오셨어요. 그래도 뭘 들고 온 거 보니 마음에 드는 걸 구했나 보네요. 노파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맷돌질을 멈추고 땀을 훔쳤습니다. 딱 마음에 드는 걸 구했지. 그런데 내 도끼는 왜 박에다 팽개쳐 놓은 거요? 노인이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아니, 도끼가 밖에 있었어요. 담벼락 옆에 떨어져 있던데요. 이런 얼빠진 놈을 봤나. 그것 좀 시켰더니 그냥 내빼버렸구먼. 노파는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봉팔을 떠올리니 어이가 없다는 듯 웃음이 나왔습니다. 누굴 말하는 거요? 누가 왔었어요? 노인이 궁금해 물었습니다. 아니, 어떤 얼빠진 놈이 와서 밥을 달라고 하길래 나무 좀 해오라고 시켰더니 그냥 도망쳐 버렸네요. 노파는 어이없다는 듯 말했다. 뭐 그런 사람이 다 있어? 오다가 내가 만난 젊은이하고는 영딴판이구먼? 노인이 중얼거렸습니다. 봉팔 일행을 떠올리니 왠지 씁쓸해졌습니다. 영감도 누굴 만나고 오셨어요? 노파가 되물었습니다. 저기 고갯마루에서 웬 젊은이를 만났는데 어찌나 예의 바르고 착하던지. 급하게 가는 것 같아 그냥 보냈지만 시간이 있었으면 집에 데려와 저녁이라도 한 끼 먹이려고 했소.
노인은 아쉬운 듯 말했다. 그렇게 착한 젊은이도 다 있었어요. 그나저나 내가 구해온 걸 한번 보시오. 노파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노인은 짊어지고 온 집 짐짝을 풀어 그 거대한 맷돌을 노파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 참 잘도 생겼다. 아니, 이렇게 좋은 걸 어디서 구하셨어요? 맷돌을 본 노파는 웃으며 그 무거운 맷돌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이 녀석 구하느라고 온 팔공산을 얼마나 헤매고 다녔는지. 노인은 뿌듯하게 말했다. 그럼 이제 한번 이 녀석하고 놀아봅시다. 노파는 웃으며 말했다. 맷돌을 바닥에 내려놓고 발을 뻗었다. 좋소. 노인도 흔쾌히 동의했다. 집신을 벗어 던지고 맷돌을 향해 발을 뻗었다. 말을 마친 두 사람은 그 거대한 맷돌을 서로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맷돌을 찰 때마다 쿵, 쿵, 쿵 지축을 울리는 소리가 온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맷돌 차기 놀이는 밤늦도록 계속되었습니다. 형님, 이게 무슨 소리죠? 산길을 내려오던 철수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맷돌 차는 소리가 산속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니 왠지 모르게 소름이 끼쳤습니다. 막내야, 쓸데없는 일에 관심 끄고 가던 길이나 가자. 앞으로 이 동네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는 게 우리 신상에 좋을 듯 싶다. 봉팔은 질린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다시는 맷돌 노인과 노파 근처에는 가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두 노부부의 놀이는 해 진려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아랫마을 사람들은 산이 무너질 것 같은 굉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노부부에게 찾아와 따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검은바위산에는 장씨 할아버지와 김씨 할머니라는 괴력의 노부부가 살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언제부터 이런 괴력을 지니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이 노부부 덕분에 마을에는 도둑이나 험악한 사람들이 발을 들였다가 혼쭐이 난 이후로 이 근방은 평화롭고 살기 좋은 마을이 되었습니다. 장씨 노인은 근처 강에서 나룻배를 끄는 일을 하며 그 수입으로 두 사람은 근근히 먹고 살았습니다. 가끔 보통 사람이라면 상상도 못할 엄청난 힘을 쓰는 노부부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깜짝 놀라곤 했지만 이내 익숙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노부부의 비위를 맞추며 때로는 두 사람의 도움을 받기도 하며 함께 어울려 살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장씨 노인은 강가에 나와 시간을 보내다 하늘에 잔뜩 낀 먹구름을 보고 중얼거렸습니다. 비구름이 잔뜩 몰려오는 걸 보니 점심때쯤이면 한바탕 쏟아지겠구먼. 장씨 노인이 혼잣말을 하고 있을 때 건장한 체격의 장정 두 명이 나룻배로 다가와 장씨 노인을 불렀습니다. 나룻꾼 어르신, 배 좀 건네주시오. 장정들이 부탁했다. 어서 오시오. 안 그래도 비가 쏟아져 내릴 것 같으니 강을 건너려면 지금 건너야 할 거요. 장씨 노인은 친절하게 말했다. 그럼 저희 두 사람을 저 강 건너 진주까지 태워주십시오. 장정들이 부탁했다. 진주라고요? 장씨 노인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되물었습니다. 진주까지 나룻배를 타고 간다고요? 아닙니다. 어르신. 강 건너까지만요. 저희는 진주에 가서 성 쌓는 일을 하려고 가는 길입니다. 장정들이 웃으며 대답했다. 진주에 성을 쌓는다고요? 장씨 노인이 되물었습니다. 예, 진주성이 워낙 커서 일손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품삯도 넉넉하게 준다고 해서 가는 길입니다. 장정이 자세히 설명했다. 꽤나 볼만하겠구먼. 장씨 노인은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주성은 워낙 멀리 떨어진 곳이라 가볼 엄두를 내지 못했지만 왠지 모르게 끌리는 이야깃거리였습니다. 어르신도 나중에 구경이나 한번 가보시죠. 장정이 웃으며 말했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와중에 어느새 나룻배는 강을 건너 맞은편 나루에 도착할 즈음 갑자기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빗방울은 굵어지더니 장대비가 되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아직 갈 길이 먼데 비가 이렇게 쏟아져서 어떻게 길을 가야 하나. 장정들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어르신, 이 근처에 비를 피할 만한 곳이 있습니까? 장정 중 한 명이 물었다. 이 근처라고 해봐야 인가라고는 우리 집밖에 없을 거요. 주막 하나 없은. 그러지 말고 우리 집이 저 산 밑에 있으니 누추하더라도 우리 집에 가서 비를 피했다 가시오. 내 손님인데 그냥 비를 맞게 할 수는 없지. 장씨 노인은 흔쾌히 제안했다. 아이고, 정말 감사하죠.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장정들은 기뻐하며 말했다. 쏟아지는 빗줄기에 막막했던 차에 장씨 노인의 제안은 가뭄의 단비와 같았다. 잠깐 여기서 기다리시오. 이대로 비를 맞으며 갈 수는 없으니 꾀를 좀 내야겠네. 장씨 노인은 장정들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말한 뒤 나룻배에서 내렸다. 장씨 노인은 나룻배를 물에서 끌어올리더니 그대로 뒤집어 자신의 머리 위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웬만한 장정 둘은 좋게 탈 수 있는 커다란 나룻배를 마치 우산처럼 머리에 이고 서 있는 장씨 노인의 모습에 두 장정은 순간 입이 떡 벌어져 다물지 못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그들은 눈을 비비며 자신들이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인지 의심했습니다. 뭘 멍하니 보고 있어? 비 계속 맞을 거요. 얼른 내 뒤로 와서 배 밑으로 들어오시오. 장씨 노인이 소리쳤다. 네. 네. 두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서로 눈치를 보다가 쭈뼛거리며 나룻배 밑으로 들어왔다. 나룻배를 거꾸로 들고 있는 장씨 노인을 올려다보며 그들은 장씨 노인을 마치 도깨비 보듯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그나마 비가 오기 전에 강을 건너서 다행이구먼. 장씨 노인은 태연하게 말했다. 마치 나뭇잎 하나 든 것처럼 가볍게 나룻배를 들고 있었다. 예, 모두 어르신 덕분입니다. 장정들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우리 집까지는 꽤 걸리니 이렇게라도 비를 피해서 갑시다. 장씨 노인은 나룻배를 머리에 인 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희한한 모습으로 언덕길을 걸어가던 중 거친 물살이 흐르는 개울가에 이르렀다. 장마로 불어난 계곡물은 흙탕물을 거세게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물살 속에서 바위를 들어 옮기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아니, 저건 우리 마누라 같은데. 장씨 노인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손님들, 저기 느티나무 밑에서 잠시만 비를 피하고 계시오. 장씨 노인은 장정들을 느티나무 아래에 두고 물살이 거센 개울가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김씨 할머니가 거친 물살 속에서 큼지막한 바위들을 나란히 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건널 수 있는 징검다리를 만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묵묵히 바위를 옮기는 김씨 할머니의 모습은 숭고하기까지 했습니다. 할멈, 지금 뭐 하는 것? 보면 몰라요? 다리를 놓고 있잖아요. 김씨 할머니는 뒤돌아보며 태연하게 대답했다. 아니, 갑자기 다리는 왜 놓는 거요? 장씨 노인은 영문을 몰라 물었다. 장마철이라 비가 계속 쏟아질 텐데 사람들이 어떻게 건너다니라고 그냥 놔둬요? 이렇게라도 해야 사람들이 편하게 다니지 않겠어요? 김씨 할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참, 별 희한한 일을 다 벌인다니까. 장씨 노인은 혀를 차면서도 아내의 뜻을 꺾지 못하고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계속 보고만 있지 말고 저기 바위라도 좀 날라와요. 이를 사서 만드는구먼. 이를 만들어. 장씨 노인은 투덜거리면서도 큼지막한 바위를 번쩍 들어다 김씨 할머니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두 노인은 함께 힘을 합쳐 징검다리를 놓기 시작했고 한참 시간이 지나자 마침내 사람들이 건널 만한 튼튼한 다리가 완성되었습니다. 휴,
다 녹긴 놓았네. 속까지 다 젖어버렸구먼. 아이구야. 김씨 할머니는 젖은 옷을 툭툭 털며 한숨을 쉬었다. 그러게. 왜 일을 만들어 사서 고생하는 거요? 우리가 안 하면 누가 죽는다고. 장씨 노인도 투덜거렸지만 얼굴에는 뿌듯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해요? 이렇게라도 해야 사람들이 앞으로 편하게 다니지. 장마철이라 비가 계속 내릴 텐데. 아무튼 고생했어요. 저기 손님들도 있으니까 어서 집으로 갑시다. 김씨 할머니는 장씨 노인의 손을 잡아 끌며 말했다. 두 노인이 아까부터 묵묵히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두 장정은 노부부가 자신들에게 다가오자 얼굴이 사색이 되어버렸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찌할까? 지금이라도 도망쳐야 되는 거 아니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 사람아, 비 쏟아지는 속에서 어디로 도망쳐. 이미 여기까지 온 마당에 우리가 크게 잘못한 것도 없으니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얘만 하고 있으라고. 다른 장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오래 기다리셨소. 할멈하고 다리를 놓느라 시간이 좀 걸렸는데 어서 집으로 가십시다. 비가 더 쏟아지기 전에. 가까이 다가온 장씨 노인이 퍼렇게 질린 두 사람을 보고 말했다. 예. 두 장정은 혼이 나간 사람처럼 어색하게 대답했다. 그렇게 두 사람을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간 노부부는 따뜻한 물로 샤워를 시켜주고 따뜻한 아랫목에 앉혀 맛있는 점심을 푸짐하게 대접했습니다. 따뜻한 방에서 배불리 점심을 먹고 나니 젖었던 몸도 마음도 조금씩 녹는 듯 했습니다. 노부부는 비가 그치지 않으면 하룻밤 묵고 가라고 친절하게 권했지만 두 사람은 급구사양하며 쏟아지는 빗줄기를 억지로 뚫고 길을 떠났습니다. 맷돌 노인 부부와 더 이상 같이 있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인 탓이었습니다. 거참,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이 날씨에 길을 떠나나. 떠나는 두 사람을 보며 장씨 노인이 걱정스러운 듯 말했다. 그러게나 말이에요. 아무리 돈벌이가 급해도 그렇지. 이 비를 쫄딱 맞고 가다 병이라도 걸리면 어쩌려고. 그런데 영감. 김씨 할머니가 장씨 노인을 돌아보며 물었다. 왜 그러시오? 장씨 노인이 대답했다. 아까 그 젊은이들 혹시 진주성 쌓는다는 사람들 아니었을까요? 김씨 할머니의 말에 장씨 노인은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글쎄, 진주성이라. 한편 노부부의 집을 벗어난 두 장정은 마치 저승에 갔다 살아 돌아온 기분이 장정들은 마치 저승에서 살아 돌아온 기분이었다. 한참을 걷다가 뒤를 돌아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봐, 우리가 오늘 본 게 모두 헛것은 아니었겠지. 한참을 걷다가 뒤를 돌아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조용히 말하라고. 아직 저쪽에서 우리 보고 있으니 안 들릴 텐데 뭘 그리 걱정이야? 다른 장정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소곤거렸다. 그걸 어찌 알아? 일단 빨리 가기나 하자고. 그날 저녁 두 노부부는 낮에 장정들에게 들었던 진주성 이야기를 나누며 장마가 끝나는 대로 진주성에 가서 구경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성을 짓는다니 우리도 한번 눈으로 봐야지. 두 사람은 짐을 챙겨 진주로 떠날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며칠이 지난 후 마침내 장마가 멎고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맑은 날이 되었습니다. 두 노부부는 짐을 꾸려 진주성 구경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장씨 노인은 낡은 삿갓을 쓰고 지팡이를 짚었고 김씨 할머니는 큼지막한 집신을 신고 묵묵히 뒤를 따랐습니다. 산길을 따라 굽이굽이 걸어 며칠 만에 드디어 진주 땅에 발을 들였습니다. 넓게 펼쳐진 평야와 웅장한 기와집들을 보니 산골 마을과는 전혀 다른 풍경에 두 사람은 감탄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한참을 걸어 진주성에 가까워질 무렵 때마침 진주 목사, 진주 지역의 최고 행정 책임자,
가성의 축성을 독려하기 위하여 성 주변을 시찰하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성벽을 본 노부부는 넋을 잃은 채 입을 딱 벌리고 감탄했습니다. 높이 솟은 돌담은 마치 산처럼 웅장했고 끝없이 이어진 성벽은 마치 용처럼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두 노인이 넋을 놓고 성벽을 올려다보고 있으니 그런 순박해 보이는 그들의 모습을 흥미롭게 여긴 진주 목사가 가까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두 분은 어디에서 오셨소? 목소리에 깜짝 놀라 뒤돌아본 노부부는 화려한 관복을 입고 위험 있는 표정을 짓고 있는 진주 목사를 보고 한눈에 보기에도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임을 알아차리고 장씨 노인이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우리야 총구석 산골 검은 바위산에 사는 늙은이들인데 소문으로만 듣던 진주성을 어마어마하게 쌓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구경이나 한번 할까 하고 와 봤소이다. 그래요? 직접 와서 보니 어떻소? 소문대로 과연 웅장합니까? 진주 목사는 빙긋 웃으며 물었습니다. 예, 듣던 것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하구먼요. 장씨 노인은 감탄하며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니 우리도 한번 거들어 주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구먼요. 두 분이 도와주신다고요. 나이도 지긋해 보이시는데 혹시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신지요? 진주 목사는 빙긋 웃으며 물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다른 건 몰라도 힘쓰는 거 하나는 자신 있소이다. 아마 저기서 일하는 저 장정들보다는 우리 부부가 훨씬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요. 나이도 많으신 분들께서 젊은이도 하기 힘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겠소이까? 속으로 의아해하면서도 겉으로는 점잖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물론이요. 나는 내 입으로 지키지 못할 말은 하지 않소이다. 나와 우리 할멈이 나선다면 저들이 하는 일보다는 곱절은 더 할 수 있을 거요. 장씨 노인은 호탕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허허, 좋습니다. 그럼 두 분도 한번 도움을 보태주십시오. 마침 성문 앞에 쌓을 돌이 부족해서 애를 먹고 있었는데 혹시 그것을 구해다 주실 수 있으시겠소? 진주 목사는 짐짓 너그러운 표정으로 노인의 말을 받아들이며 말했습니다. 돌말이요? 물론이지요. 그런 돌이라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아주 잘 알고 있소이다. 높으신 양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부탁하시니 내 아주 질 좋은 돌을 한번 구해다 드리리다. 장씨 노인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길로 두 노부부는 자신들이 왔던 길을 되돌아가 진주성 축성에 쓸 질 좋은 돌을 구하기 위해 온 산을 헤매고 돌아다녔습니다. 검은 바위산은 온통 울퉁불퉁한 바위산이었기에 질 좋은 돌을 구하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무거운 돌들을 진주성까지 옮겨오는 것이었습니다. 천하장사도 울고 갈 정도로 힘이 좋은 두 사람이었지만 며칠 동안 쉴 새 없이 돌을 나르느라 몸은 지칠 대로 지쳐버렸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손발이 달아 문드러지고 장씨 노인은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영감, 이 정도면 되지 않았어요. 이제 그만 집에 돌아가 쉬고 싶구먼. 김씨 할머니는 허리를 두드리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그러게나 말이요. 이 정도면 충분할 듯십소. 더 이상은 못하겠구먼. 집에 가고 싶어. 장씨 노인도 넋사루숨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나저나 이렇게 많은 돌을 다 들고 갈 수는 없으니 어디 가서 수레라도 하나 구해와야겠소? 할멈은 여기서 잠깐 쉬고 있어요. 나는 마을에 내려가 수레를 구해오겠소? 장씨 노인은 혼자 마을로 내려가 수소문한 끝에 낡은 수레 한 대를 겨우 구해올 수 있었습니다. 녹슨 바퀴는 삐걱거렸지만 튼튼해 보이는 나무 수레는 꽤나 쓸만해 보였습니다. 수레에 그 많은 돌들을 싣고 장씨 노인이 낑낑거리며 수레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옆에서 수레를 밀며 힘을 보탰습니다. 그렇게 두 노부부는 온갖 고생을 해가며 마침내 진주성 가까이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너무 지쳐 더 이상 걸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근처 주막에 들러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시원하다. 역시 여름에는 시원한 막걸리가 최고로구먼. 장씨 노인은 땀을 뻘뻘 흘리며 막걸리 잔을 들이켰습니다. 꿀꺽꿀꺽 갈증이 심했던 탓에 막걸리가 순식간에 목구멍으로 넘어갔습니다. 아이고, 시원하다. 역시 여름에는 시원한 막걸리가 최고로구먼. 김씨 할머니도 막걸리 잔을 받아 시원하게 들이켰습니다. 찌르르, 온몸에 퍼지는 시원함에 김씨 할머니는 기분 좋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게 말이오. 나도 한 잔 줘봐요. 갈증이 나서 혼났네. 두 노부부가 땀을 식히며 막걸리를 마시고 있을 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장사꾼들의 이야기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진주성 잔치가 글쎄, 이번에는 정말 역대급으로 크게 열린대. 진주성 잔치가 글쎄, 이번에는 정말 역대급으로 크게 열린대. 정말. 그 크기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한양에 있는 성 못지않다더라니 다른 장사꾼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정말. 그 크기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한양에 있는 성 못지않다더라니. 그래. 나도 바쁜 일만 아니면 며칠 푹 쉬었다가 진주성에 들러 잔치를 보고 갔으면 딱인데 아쉽구먼. 먹고 사는 게 우선이니 어쩌겠나. 그래. 나도 바쁜 일만 아니면 며칠 푹 쉬었다가 진주성에 들러 잔치를 보고 갔으면 딱인데 아쉽구먼. 먹고 사는 게 우선이니 어쩌겠나. 그래도 진주성을 완공하고 성대하게 여는 잔치라니 볼거리는 엄청나겠죠. 두 사람은 신이 나서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진주성을 완공하고 성대하게 여는 잔치라니 볼거리는 엄청나겠죠. 그때 옆에서 막걸리를 마시던 장씨 노인이 불쑥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실례지만 방금 뭐라고 하셨소? 갑작스러운 노인의 질문에 장사꾼들은 깜짝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영감님, 놀라셨으면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까 한 이야기가 사실이요. 진주성에서 잔치를 벌인다는 말이요. 장사꾼들은 깜짝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진주성에서 잔치를 한다고요? 진주성을 다 짓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무슨 잔치를 연다는 거요? 옆에서 듣고 있던 김씨 할머니도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예. 영감님들은 진주성 축성일 때문에 오신 게 아니셨어요? 벌써 진주성 다 쌓은 지 며칠 됐는데. 온 진주 사람들이 다 알 텐데요? 두 장사꾼은 영문도 모른 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사꾼의 말을 들은 노부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며칠 동안 뼈 빠지게 고생하며 돌을 날랐는데 이미 성이 다 지어졌고 잔치를 준비하고 있다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우리가 그 고생을. 김씨 할머니는 허탈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장씨 노인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막걸리 잔을 꽉 쥐었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장씨 노인의 얼굴이 굳어지자 옆에 있던 김씨 할머니도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저 영감탱이가 또 이 작자들이 지금 우리를 놀리는 건가? 장씨 노인은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평소에는 사람 좋은 웃음을 잃지 않던 장씨 노인이었지만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영감, 잠깐만요. 진정해요. 김씨 할머니는 급히 장씨 노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여기서 행패를 부리면 안 돼요. 우리가 괜히 오해했을 수도 있잖아요. 일단 진주성에 가서 직접 확인해 봅시다. 김씨 할머니의 만류에 장씨 노인은 겨우 분을 사귀는 듯 했지만 여전히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좋아. 일단 가보자.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속이 풀릴 것 같으니? 노부부는 수레를 끌고 주막을 나섰습니다. 진주성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진주성에 가까워질수록 잔치 준비로 북적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알록달록한 등불이 성벽을 장식하고 있었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확실히 잔치가 코앞으로 다가온 분위기였습니다. 마침내 진주성 성문 앞에 도착한 노부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웅장한 성벽은 이미 완벽하게 쌓아져 있었고 성문 앞 광장에는 잔치를 위한 화려한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잔치 준비에 여념이 없었고 흥겨운 풍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것 좀 봐. 영감, 김씨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성벽을 가리켰습니다. 성벽 위에는 진주성 완공 기념 대잔치라는 커다란 현수막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것 좀 봐, 영감. 젠장. 진짜로 다 지어졌잖아. 장씨 노인은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온 산을 헤매며 돌을 구하고 땀 흘리며 수레를 끌고 왔던 지난 며칠이 헛수고였다는 생각에 장씨 노인은 깊은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우리가 이렇게 개고생을 했는데 콧방귀도 안 뀌다니. 저 놈들을 그냥 장씨 노인은 주먹을 부르주며 분통을 터뜨리려 했습니다. 얼굴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우리가 이렇게 개고생을 했는데 콧방귀도 안 뀌다니. 저 놈들을 그냥. 영감. 안 돼요. 김씨 할머니는 다시 한번 장씨 노인을 말렸습니다. 여기서 화를 내봤자 좋을 게 없어요. 우리가 괜히 오해했을 수도 있잖아요. 일단 목사님께 가서 자초지종을 여쭤봅시다. 김씨 할머니의 말에 장씨 노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화를 참을 수는 없었습니다. 좋아. 목사한테 가서 따져보자. 도대체 우리를 뭘로 보고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건지. 노부부는 성문 안으로 들어가 진주 목사를 찾아 나섰습니다. 잔치 준비로 정신없는 관리들을 해치고 마침내 진주 목사가 있는 곳을 찾아냈습니다. 진주 목사는 화려한 관복을 입고 잔치 준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목사님, 장씨 노인은 목소리를 높여 진주 목사를 불렀습니다. 저기, 목사님. 누구시오? 나를 아는 겐가? 갑작스러운 외침에 진주 목사는 깜짝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낯선 노부부가 자신을 험악한 표정으로 노려보고 있는 것을 보고 진주 목사는 당황했습니다. 우리를 기억 못하시오? 며칠 전에 진주성 축성에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노부부요. 장씨 노인은 성큼성큼 진주 목사에게 다가가 굳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 두 분이셨구려. 그동안 잘 지내셨소? 혹시 돌은 많이 구해오셨소? 진주 목사는 짐짓 반가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돌은 무슨 돌? 우리가 며칠 동안 개고생을 하면서 돌을 구해다 줬는데 당신은 성이 다 지어졌다고 잔치를 벌이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되는 일이요? 우리를 완전히 속인 거요? 장씨 노인의 격렬한 항의에 진주 목사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변명했습니다. 아니, 오해가 있는 것 같소이다. 나는 두 분께 돌을 구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소이다. 그저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는데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이신 모양이구려. 진주 목사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변명했습니다. 농담이라고. 우리가 당신 농담 때문에 며칠 동안 그 고생을 했다고 생각하니 정말 어이가 없구먼. 장씨 노인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은 우리 노부부를 완전히 무시한 거요. 우리가 당신을 믿고 순수한 마음으로 도왔는데 당신은 우리를 바보 취급한 거요. 장씨 노인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불꽃처럼 타올랐고 주변 공기마저 뜨겁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장씨 노인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주변에 있던 관리들과 백성들의 시선이 노부부에게 쏠렸습니다. 진주 목사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 노인들이 정말로 화가 났나 보군. 괜히 일을 크게 만들면 곤란한데 진주성은 이제 막 완공되었고 성대한 잔치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 앞에서 소란이 일어나는 것은 진주 목사로서 절대 원치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체면이 깎이는 것은 물론이고 자칫하면 잔치 분위기까지 망칠 수 있었습니다. 노인장, 오해는 푸시오. 내가 농담을 좀 심하게 한 것은 인정하오. 하지만 당신들을 속이려던 것은 아니오. 정말로 당신들이 그 먼 길을 돌까지 가져올 줄은 상상도 못했소이다. 정말로 미안하게 됐소. 내가 사과하리다. 진주 목사는 굽실굽실 허리를 굽혀 장씨 노인에게 사과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방금 전 위험 있던 모습과는 딴판으로 굽신거리는 시골 양반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사과?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오. 우리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시오? 당신은 우리에게 제대로 보상해야 할 것이오. 장씨 노인은 여전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불꽃처럼 타올랐고 주변 공기마저 뜨겁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소? 원하는 것이 있다면 말해보시오. 내가 들어줄 수 있는 한 최대한 들어주리다. 진주 목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장씨 노인을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더 몰려들기 전에 이 노부부를 잘 구슬려 보내야 했습니다. 좋소. 그럼 이렇게 합시다. 당신이 지금부터 진주성에서 가장 성대하게 열릴 잔치를 열어 우리 노부부를 귀빈으로 초대하시오. 그리고 잔치에서 우리 노부부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우리의 노고를 백성들에게 널리 알리시오. 그렇게 한다면 이번 일은 없던 일로 하겠소. 장씨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돈을 뜯어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돈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신들의 노고를 인정받고 진주 목사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좋소. 그럼 이렇게 합시다. 당신이 지금부터 진주성에서 가장 성대하게 열릴 잔치를 열어 우리 노부부를 귀빈으로 초대하시오. 그리고 잔치에서 우리 노부부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우리의 노고를 백성들에게 널리 알리시오. 그렇게 한다면 이번 일은 없던 일로 하겠소. 장씨 노인의 제안에 진주 목사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돈을 요구할까 봐 잔뜩 긴장했는데 고작 잔치 초대라니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 요구라면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지. 진주 목사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좋소. 그렇게 하리다. 두 분을 이번 잔치의 귀빈으로 모시고 감사의 뜻을 널리 알리겠소. 약속하리다. 진주 목사는 다시 한번 허리를 굽혀 약속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이 난처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진주 목사는 흔쾌히 장씨 노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시 잔치 준비를 총괄하는 관리에게 큰 소리로 지시하여 노부부를 잔치 귀빈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당장 귀빈석을 마련하고 최고의 음식을 준비하라. 그리고 잔치에서 이 두 분 노인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도록 준비하라. 진주 목사의 호들갑스러운 모습에 주변 관리들은 어리둥절했지만 이내 상황을 파악하고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얼떨결에 진주성 완공 기념 잔치에 귀빈이 된 노부부는 왠지 모를 씁쓸함을 느꼈지만 그래도 자신들의 노고를 인정받았다는 생각에 조금은 마음이 풀렸습니다. 잔치날, 노부부는 진주 목사가 새로 지어준 화려한 옷을 차려입고 진주성을 찾았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곱게 빗은 백발에 비녀를 꽂았고 장씨 노인은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려진 도포를 입었습니다. 진주성은 온통 축제 분위기로 들썩였고 수많은 백성들이 잔치를 즐기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성문 앞 광장은 사람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었고 흥겨운 풍악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진주 목사는 성문 앞에서 노부부를 극진히 환대하며 잔치 가장 좋은 귀빈석으로 안내했습니다. 귀빈석에는 온갖 화려한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고 술잔에는 향기로운 술이 넘실거렸습니다. 잔치가 시작되고 진주 목사는 화려한 관복을 입고 무대 위에 올라 백성들에게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미리 준비한 멘트대로 노부부를 소개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오늘 이 웅장한 진주성이 완공되기까지 이름 없이 묵묵히 헌신하신 숨은 공로자들이 계십니다. 바로 저기 귀빈석에 앉아 계신 장씨 노인 부부이십니다. 두 분께서는 먼 길을 마다않고 진주성 축성에 필요한 귀하고 튼튼한 돌들을 몸소 구해다 주셨습니다. 두 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엄청난 힘 덕분에 진주성은 더욱 굳건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공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주 백성들의 마음을 담아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주 목사는 목소리를 높여 감사를 표했고 백성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노부부는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백성들에게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잔치는 밤늦도록 흥겹게 이어졌습니다. 노부부는 진수성찬을 마음껏 먹고 화려한 공연을 구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진주 목사는 잔치가 끝난 후에도 노부부를 융숭하게 대접하며 비단옷과 곡식, 그리고 은덩이까지 후한상을 내렸습니다. 노부부는 진주 목사의 따뜻한 배려에 감동받아 앙금을 풀고 진주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노부부가 진주성을 떠난 후에도 이상한 소문이 진주성 안에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장씨 노인 부부가 사실은 인간이 아닌 엄청난 괴력을 가진 신선 부부라는 황당무계한 소문이었습니다. 진주 목사가 잔치에서 노부부의 노고를 칭찬하며 두 분께서 몸소도를 구해다 주셨다고 과장되게 말한 것이 백성들 사이에서 더욱 와전되어 두 분이 보통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괴력으로 무거운 돌들을 순식간에 날랐다는 소문으로 부풀려져 퍼져나간 것이었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점 더 부풀려져 나중에는 장씨 노인 부부가 검은 바위산의 거대한 바위산을 통째로 옮겨왔다는 황당한 이야기까지 나돌았습니다. 진주성 백성들은 장씨 노인 부부를 단순한 노인이 아닌 신비로운 힘을 가진 신선처럼 떠받들기 시작했고 진주 목사 역시 이 소문을 은근히 즐기며 백성들의 존경심과 충성심을 얻으려 했습니다. 진주성은 순식간에 신비로운 분위기에 휩싸였고 장씨 노인 부부는 졸지에 진주성의 수호신으로 추앙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정작 소문이 주인공인 노부부는 이 황당한 소문을 까맣게 모른 채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검은바위산 산골마을에서 맷돌을 찍고 나룻배를 끄는 평범한 일을 하며 여전히 티격태격 다투면서도 서로를 아끼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진주성에는 장씨 노인 부부에 대한 전설이 끊이지 않고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왔다고 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강원도 깊은 산골 험준하기로 이름난 검은바위산 자락에는 인적조차 드문 좁고 험한 산길이 구불구불 이어져 있었습니다. 울창한 숲은 햇빛 한 줌 제대로 들지 않을 만큼 빽빽했고 바람이라도 불라치면 으스스한 소리가 계곡을 타고 울려 퍼지곤 했습니다. 그런 음산한 산길을 마치 그림자처럼 검은 옷을 걸친 두 사내가 묵묵히 걷고 있었습니다. 두 사내는 평범한 농사꾼이나 길을 가는 행색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낡았지만 튼튼해 보이는 가죽 갑옷 위에 덧입은 검은색 도포는 먼지와 땀으로 얼룩져 있었고 허리에는 날카로운 칼집이 단단히 메어져 있었습니다. 특히 매서운 눈빛은 마치 굶주린 맹수처럼 날카롭고 번뜩였습니다. 험악한 분위기를 풍기는 덩치 큰 사내는 봉팔이라 불렀고 그 뒤를 따르는 조금 어려 보이는 사내는 철수였습니다. 막내 철수야, 오늘 형님이 진짜 산적이라는 게 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눈 크게 뜨고 정신 바짝 차려라. 산적 일이 겉보기엔 칼 휘두르고 돈 뺏는 단순한 일 같아도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다.
알겠냐? 예, 형님. 철수는 봉팔에게 깍듯하게 존댓말을 썼지만 어딘가 빈정거리는 듯한 말투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봉팔은 그런 철수의 속마음을 모르는 척 혹은 무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가 딱 좋겠구만. 저기 튀어나온 바위 뒤에 몸을 숨기면 저 아래 산길이 훤히 보이지 않느냐. 여기서 지나가는 놈들을 샅샅이 훑어보는 거다. 그리고 그 중에 장사될 만한 녀석을 고르는 것이고. 알겠냐? 오늘 제대로 한탕 땡겨보자고. 예, 형님. 잘 알겠습니다. 철수는 대답했지만 하품이 쏟아지는 것을 참느라 눈은 이미 반쯤 감겨 있었습니다. 밤새 잠 한숨 제대로 못 자고 산길을 걸어온 탓에 졸음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럼 너는 한눈 팔지 말고 여기서 사람 그림자라도 보인다 싶으면 바로 나한테 알려라. 나는 어제 무리를 좀 했더니 잠깐 눈 좀 붙이고 있을 테니까. 혹시 모르니 칼은 뽑아 들고 있어라. 예. 저 혼자 망을 보라고요. 형님은 쉬고 저 혼자요. 그럼 너 혼자 보지. 내가 내 옆에 딱 붙어서 두 눈 부릅뜨고 같이 볼까? 왜? 꼬우냐? 꼬우면 내가 형님 하던가. 봉팔은 눈을 부릅뜨며 철수를 쏘아보았다. 아닙니다. 형님. 철수는 꼬리를 내렸지만 얼굴은 여전히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봉팔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철수는 자리에 드러눕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코까지 골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젊은 혈기의 밤샘 산행은 그에게 너무나 피곤한 일이었습니다. 봉팔은 코를 골며 자는 철수를 한심하게 내려다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어린 녀석이 꼬박꼬박 형님이라고 불러주니까 아주 날 우습게 보는구만. 두고 보자, 이놈아. 언젠가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줄 때가 있을 테니? 봉팔은 끓어오르는 화를 억지로 사기며 다시 산길 아래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지나가는 사람은커녕 산짐승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쨍쨍 내리쬐는 햇볕은 점점 뜨거워졌고 봉팔은 몰려오는 졸음을 참지 못하고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먼저 잠들었던 철수가 하품을 크게 하며 일어났습니다. 뻐근한 목을 두어 번 돌리고 졸고 있는 봉팔을 발견한 철수는 얼굴을 험악하게 찡그리며 봉팔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형님, 큰일 났어요. 불이야. 철수가 귓속에 대고 속삭였지만 봉팔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철수가 있는 힘껏 고함을 질렀습니다. 형님, 불났다고. 불이야. 아이고. 으악. 어디 불. 불이 어디 났어요? 봉팔은 화들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주변을 두리번거렸지만 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 났다. 여기. 형님 때문에 내 속에서 열불이 난다. 열불이 나, 이놈아. 막내 녀석. 장난기가 심하긴. 형님 놀라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잖아. 막내라는 놈이 정신이 이렇게 빠져서야 앞으로 어떻게 훌륭한 산적이 되겠다는 거야. 쯧쯧. 형님은 말이야. 막내였을 때 어땠는지 상상도 못할 거다. 철수는 봉팔의 어깨를 툭툭 치며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저기 봐. 철수야. 손님 온다. 철수가 잔소리를 퍼붓고 있는 와중에 봉팔이 갑자기 무언가를 보고 눈을 동그랗게 뜨며 소리쳤습니다. 갑자기 손님은 무슨 손님이야? 철수는 짜증을 내며 봉팔이 가리키는 손가락 끝을 따라 시선을 돌렸습니다. 정말로 산길 저편에서 누군가가 짐을 잔뜩 짊어지고 산길을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오, 진짜로 손님이 오시는구나.
늦지 않게 오셨네. 좋아. 준비해라. 철수야. 철수는 잽싸게 자세를 고쳐 잡으며 말했습니다. 눈빛이 다시 날카롭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준비요. 무슨 준비? 에휴. 영업 준비지. 영업 준비. 이 녀석아, 이렇게 눈치가 없어서야 어떻게 험난한 산생활을 헤쳐나가려고 그러냐. 봉팔은 다시 한번 철수를 핀잔하며 거드름을 피우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상황 파악이 안 된 채 쭈뼛거리며 그의 뒤를 따라붙었습니다. 두 사람이 산길을 올라오는 이를 살펴보니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었습니다. 낡은 삿갓을 푹 눌러 쓴 노인은 등에 커다란 지프로 엮은 짐짝을 짊어지고 흥얼흥얼 콧노래까지 부르며 즐겁게 산길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얼굴에는 땀방울 하나 맺혀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발갛게 상기된 얼굴은 건강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어디를 가시는데 그렇게 큰 짐을 짊어지고 힘겹게 산길을 오르십니까? 처음 보는 젊은인데 날 아시는가? 저도 오늘 어르신을 처음 뵙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인상이 너무 좋으셔서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을 뵙는 줄 알았습니다. 그건 그렇고 날도 이렇게 더운데 뭘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시는 겁니까? 봉팔은 다시 한번 노인의 짐에 대해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속으로는 짐 안에 귀한 물건이라도 들어있을까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아, 이거? 별건 아니고 우리 마누라하고 둘이 심심해서 재미난 거 없을까 찾다가 이걸 발견했지. 집에 가져가는 길이네? 그러시군요. 재미난 거라면 꽤 귀한 물건인가 봅니다. 봉팔은 더욱 호기심을 드러내며 노인의 짐을 빤히 쳐다봤다. 귀하냐고? 뭐, 귀하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내가 이걸 구하느라고 꽤나 애를 먹긴 했지. 노인은 어깨를 으쓱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힘들게 구하신 귀한 물건을 또 집에까지 가져가시려면 얼마나 힘드실까요? 제가 젊은 혈기에 힘 좀 쓴다고 어르신 짐을 좀 덜어드리고 싶네요. 봉팔은 노인의 비위를 맞추며 노골적으로 아첨했습니다. 눈은 이미 짐짝을 훑으며 득템할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젊은이가 아주 예의가 바르구먼? 그건 그렇고 이걸 오래 짊어지고 왔더니 어깨가 뻐근하긴 하네. 노인은 봉팔의 싹싹한 태도가 마음에 들었는지 얼굴 가득 푸근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노인은 말을 마치며 등에 짊어졌던 짐을 바닥에 털썩 내려놓았습니다. 순간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산길에 울려 퍼졌습니다. 봉팔과 철수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프로 엮은 짐짝에서 나는 소리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묵직하고 둔탁한 소리였습니다. 허! 뭡니까? 이게? 대체 뭐길래 이렇게 무거운 겁니까? 봉팔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짐짝에서 새어나오는 무게감에 슬슬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에, 궁금한가? 자네가 궁금해하니까 내가 한번 보여주지. 이게 뭐냐면 노인은 짐을 싼 집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집끈이 풀리고 마침내 짐짝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거대한 맷돌이었습니다. 그것도 보통 맷돌보다 훨씬 크고 묵직해 보이는 거의 봉팔의 키만큼이나 컸습니다. 맷돌 표면은 오랜 세월 풍파에 닳고 닳아 맨들맨들 윤기가 흘렀습니다. 어때? 맨들맨들하니 잘생겼지? 이 녀석 구하느라고 아침부터 온 산을 헤매고 다녔네? 노인은 맷돌을 쓰다듬으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노인의 말을 들은 봉팔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뒤에서 구경만 하던 철수 역시 입을 딱 벌리고 넋을 잃은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금은보화는커녕
늙은이가 맷돌을 짊어지고 나타난 황당한 상황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이걸 들고 밑에서부터 산길을 올라오셨다고요? 봉팔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바짝 말라붙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 산에서 구한 게 아니고 저 너머 팔공산에서 구했으니까. 두 고개는 좋게 넘었지. 노인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팔공산은 검은바위산에서 좋기 100리는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 먼 거리를 저 맷돌을 짊어지고 왔단 말인가? 봉팔과 철수는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두 산적은 더 이상 자신들이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 괴력의 노인을 상대로 칼을 들이댔다가는 오히려 자신들이 큰 화를 입을 것이 뻔했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귀신이라도 본 듯한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맞다. 이런, 내 정신 좀 봐라. 철수야, 큰 형님이 시키신 일을 깜빡하고 있었네? 봉팔은 갑자기 딴청을 피우며 소리쳤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큰 형님. 이유. 철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큰 형님. 그래.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어르신,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저희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가봐야겠습니다. 봉팔은 황급히 노인에게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왜 벌써 가려고? 노인은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봉팔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 어르신. 안녕히 계십시오. 기회가 되면 다음에. 아니, 그냥 조심히 가십시오. 봉팔은 말을 더듬거리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쏜살같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역시 영문도 모른 채 봉팔의 뒤를 따라 정신없이 산길을 내달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정신없이 도망쳐 노인이 보이지 않는 곳에 이르러서야 겨우 멈춰 섰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아, 철수야. 내가 뭐라고 했냐? 훌륭한 산적이 되려면 영업할 사람을 잘 골라야 한다고 했지. 봉팔은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십니까? 철수는 여전히 상황 파악이 안 된 듯 울먹였습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 됐어. 그냥 다른 동네로 가서 처음부터 다시 하자. 봉팔은 짜증스럽게 투덜거리며 산길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불만 가득한 얼굴로 그의 뒤를 묵묵히 따라갔습니다. 두 사람이 한참을 걸어 산 밑으로 내려왔을 무렵 어디선가 쿵, 쿵, 쿵 울리는 둔탁한 소리가 크게 들려왔습니다. 마치 거대한 맷돌이라도 찢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형님, 이게 무슨 소리죠? 철수는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글쎄, 뭔 소리인지는 몰라도 근처에 사람이 사는 것 같은데. 봉팔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대답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형님. 철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 한번 가보기나 하자. 봉팔은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호기심 반, 불안감 반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 한참을 걸어갔습니다. 마침내 낡고 허름한 초가집 한 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기와는 군데군데 깨져 있었고 지프로 엮은 지붕은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초가집에 조심스럽게 다가가 안을 살폈습니다. 낡은 나무 문틈으로 집 안을 들여다보니 키가 팔척은 좋게 되어 보이는 머리가 하얗게 센 노파가 맷돌을 찍고 있었습니다. 쿵, 쿵, 쿵
소리는 바로 노파가 맷돌질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노파의 덩치는 맷돌보다 훨씬 거대해 보였습니다. 노파의 엄청난 덩치를 본 봉팔은 왠지 모를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산적 세계에 발을 들인 철수가 옆에서 보고 있는데 아까처럼 겁먹은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봉팔은 애써 용기를 내어 앞장서서 집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내가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볼 테니까 너는 여기서 누가 오나 망이나 보고 있어라. 봉팔은 철수에게 명령했습니다.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것을 숨기려 애썼습니다. 형님, 그냥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철수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는지 두려운 표정으로 봉팔을 말렸습니다. 이 겁쟁이 녀석. 이렇게 겁이 많아서야 어디 산적 노릇이나 제대로 하겠냐. 잠자코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고 배우기나 해. 봉팔은 허세를 부리며 성큼성큼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봉팔이 큰 소리를 치자 맷돌질을 하던 노파는 그들이 숨어있던 쪽을 힐끗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거기 누구 오셨소? 목소리는 맷돌질 소리만큼이나 굵고 우렁찼습니다. 노파의 물음에 봉팔은 더 이상 숨어있을 수 없었습니다. 얼굴빛을 싹 바꾸고 능글능글한 웃음을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나가던 길손인데 주변에 주막이 없어 아침부터 굶었습니다. 초면에 실례가 안 된다면 염치불구하고 혹시 밥 한 끼만 얻어먹을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러시오. 밥이야 넉넉하니 걱정 말고. 그런데 혼자 오셨소? 아까부터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리는 것 같던데. 노파는 맷돌질을 멈추고 봉팔을 훑어보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원래 혼잣말을 좀 잘합니다. 속이 비어서 그런지 자꾸 중얼중얼거리게 되네요. 그러시군요. 그나저나 지금 당장 밥이 한 톨도 없는데 이걸 어쩐? 우리 영감이 있으면 영감한테 시키면 될 텐데 영감도 없고. 혹시 도끼질 좀 할 줄 아시오? 노파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도끼질이요. 노파의 엉뚱한 질문에 봉팔은 눈을 크게 뜨고 되물었습니다. 도끼질이라니 갑자기 웬 도끼질. 밥을 하려면 땔감이 필요하니 저기 뒷산에 올라가서 나무나 좀 해오시오. 보다시피 내가 지금 맷돌질하느라 할 일이 많아서 젊은이도 좀 도와줘야겠소. 노파는 구석으로 가서 한쪽에 세워져 있던 거대한 도끼를 번쩍 들어 봉팔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노파가 건넨 도끼는 자루부터 날까지 웬만한 장정 키만큼이나 컸고 날카로운 쇠붙이는 섬뜩하게 빛났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팔은 어쩔 수 없이 대답했습니다. 거절할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노파의 눈빛은 마치 명령처럼 느껴졌습니다. 순간 노파에게 도끼를 건네받은 봉팔은 그 엄청난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신도 모르게 도끼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쿵! 둔탁한 굉음과 함께 도끼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집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이고, 젊은 사람이 힘이 그렇게 없어서 뭘 해먹고 살려고 그러시오? 보아하니 몸으로 먹고 살 팔자 같은데, 쯧쯧. 아니, 놈의 도끼가 이렇게 무거운 것이야. 그 모습을 본 노파는 혀를 차며 봉팔을 나무랐습니다. 노파는 투덜거리며 도끼를 번쩍 들어 다시 봉팔에게 건넸습니다. 마치 깃털처럼 가볍게 도끼를 다루는 노파의 모습에 봉팔은 다시 한번 압도당했습니다. 도끼가 꽤나 무겁네요. 노파의 말에 자존심이 상했는지 봉팔은 있는 힘껏 다시 도끼를 움켜쥐었습니다. 얼굴을 붉히며 낑낑거리며 도끼를 들어 올린 봉팔은 노파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도끼보다 조금 더 나가긴 하는데 나무 패는 데는 이보다 좋은 게 없소. 나무는 적당히 해오시오. 시장하시겠죠? 밥 준비를 해놓을 테니.
노파는 무심하게 말하며 다시 맷돌질을 시작했습니다. 쿵, 쿵, 쿵. 맷돌 돌아가는 소리가 다시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예. 봉팔은 어두워진 낯빛으로 도끼를 들고 비틀거리며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에 숨어있던 철수가 다가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형님, 어떠셨어요? 근데 도끼는 왜 들고 나오신 거예요? 철수의 물음에 봉팔은 들고 있던 도끼를 끙끙거리며 바닥에 내려놓고 힘없이 말했습니다. 막내야, 산채로 돌아가자. 산채로요? 이대로 돌아가자고요? 철수는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일진이 영광이구나. 산채에는 며칠 있다 다시 나오자. 봉팔은 풀이 죽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맷돌 노인의 맷돌 노파까지 오늘은 도저히 운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랬다간 큰 형님한테 혼나지 않을까요? 차라리 큰 형님한테 혼나는 게 더 낫지 싶다. 철수는 울먹였습니다. 큰 형님의 불호령이 맷돌 노파보다 덜 무서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봉팔은 산 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철수 역시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그의 뒤를 힘없이 따라갔습니다. 무거운 도끼는 그대로 초가집 마당에 버려둔 채였습니다. 잠시 뒤 누군가 초가집으로 가까이 다가오다가 바닥에 떨어진 도끼를 발견하고 말했습니다. 아니, 내 도끼가 왜 여기에 팽개쳐져 있는 거야?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바로 산 위에서 두 사내와 마주쳤던 맷돌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떨어진 도끼를 집어들고 집 안으로 들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나왔어. 오셨어요. 그래도 뭘 들고 온 거 보니 마음에 드는 걸 구했나 보네요. 노파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맷돌질을 멈추고 땀을 훔쳤습니다. 딱 마음에 드는 걸 구했지. 그런데 내 도끼는 왜 박에다 팽개쳐 놓은 거요? 노인이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아니, 도끼가 밖에 있었어요. 담벼락 옆에 떨어져 있던데요. 이런 얼빠진 놈을 봤나. 그것 좀 시켰더니 그냥 내빼버렸구먼. 노파는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봉팔을 떠올리니 어이가 없다는 듯 웃음이 나왔습니다. 누굴 말하는 거요? 누가 왔었어요? 노인이 궁금해 물었습니다. 아니, 어떤 얼빠진 놈이 와서 밥을 달라고 하길래 나무 좀 해오라고 시켰더니 그냥 도망쳐 버렸네요. 노파는 어이없다는 듯 말했다. 뭐 그런 사람이 다 있어? 오다가 내가 만난 젊은이하고는 영딴판이구먼? 노인이 중얼거렸습니다. 봉팔 일행을 떠올리니 왠지 씁쓸해졌습니다. 영감도 누굴 만나고 오셨어요? 노파가 되물었습니다. 저기 고갯마루에서 웬 젊은이를 만났는데 어찌나 예의 바르고 착하던지. 급하게 가는 것 같아 그냥 보냈지만 시간이 있었으면 집에 데려와 저녁이라도 한 끼 먹이려고 했소. 노인은 아쉬운 듯 말했다. 그렇게 착한 젊은이도 다 있었어요. 그나저나 내가 구해온 걸 한번 보시오. 노파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노인은 짊어지고 온 집 짐짝을 풀어 그 거대한 맷돌을 노파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 참 잘도 생겼다. 아니, 이렇게 좋은 걸 어디서 구하셨어요? 맷돌을 본 노파는 웃으며 그 무거운 맷돌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이 녀석 구하느라고 온 팔공산을 얼마나 헤매고 다녔는지. 노인은 뿌듯하게 말했다. 그럼 이제 한번 이 녀석하고 놀아봅시다. 노파는 웃으며 말했다. 맷돌을 바닥에 내려놓고 발을 뻗었다. 좋소. 노인도 흔쾌히 동의했다. 집신을 벗어 던지고 맷돌을 향해 발을 뻗었다. 말을 마친 두 사람은 그 거대한 맷돌을 서로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맷돌을 찰 때마다 쿵, 쿵, 쿵
지축을 울리는 소리가 온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맷돌차기 놀이는 밤늦도록 계속되었습니다. 형님, 이게 무슨 소리죠? 산길을 내려오던 철수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맷돌 차는 소리가 산속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니 왠지 모르게 소름이 끼쳤습니다. 막내야, 쓸데없는 일에 관심 끄고 가던 길이나 가자. 앞으로 이 동네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는 게 우리 신상에 좋을 듯 싶다. 봉팔은 질린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다시는 맷돌 노인과 노파 근처에는 가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두 노부부의 놀이는 해 진려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아랫마을 사람들은 산이 무너질 것 같은 굉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노부부에게 찾아와 따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검은바위산에는 장씨 할아버지와 김씨 할머니라는 괴력의 노부부가 살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언제부터 이런 괴력을 지니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이 노부부 덕분에 마을에는 도둑이나 험악한 사람들이 발을 들였다가 혼쭐이 난 이후로 이 근방은 평화롭고 살기 좋은 마을이 되었습니다. 장씨 노인은 근처 강에서 나룻배를 끄는 일을 하며 그 수입으로 두 사람은 근근히 먹고 살았습니다. 가끔 보통 사람이라면 상상도 못할 엄청난 힘을 쓰는 노부부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깜짝 놀라곤 했지만 이내 익숙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노부부의 비위를 맞추며 때로는 두 사람의 도움을 받기도 하며 함께 어울려 살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장씨 노인은 강가에 나와 시간을 보내다 하늘에 잔뜩 낀 먹구름을 보고 중얼거렸습니다. 비구름이 잔뜩 몰려오는 걸 보니 점심때쯤이면 한바탕 쏟아지겠구먼. 장씨 노인이 혼잣말을 하고 있을 때 건장한 체격의 장정 두 명이 나룻배로 다가와 장씨 노인을 불렀습니다. 나룻꾼 어르신, 배 좀 건네주시오. 장정들이 부탁했다. 어서 오시오. 안 그래도 비가 쏟아져 내릴 것 같으니 강을 건너려면 지금 건너야 할 거요. 장씨 노인은 친절하게 말했다. 그럼 저희 두 사람을 저 강 건너 진주까지 태워주십시오. 장정들이 부탁했다. 진주라고요? 장씨 노인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되물었습니다. 진주까지 나룻배를 타고 간다고요? 아닙니다. 어르신. 강 건너까지만요. 저희는 진주에 가서 성 쌓는 일을 하려고 가는 길입니다. 장정들이 웃으며 대답했다. 진주에 성을 쌓는다고요? 장씨 노인이 되물었습니다. 예, 진주성이 워낙 커서 일손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품삯도 넉넉하게 준다고 해서 가는 길입니다. 장정이 자세히 설명했다. 꽤나 볼만하겠구먼. 장씨 노인은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주성은 워낙 멀리 떨어진 곳이라 가볼 엄두를 내지 못했지만 왠지 모르게 끌리는 이야깃거리였습니다. 어르신도 나중에 구경이나 한번 가보시죠. 장정이 웃으며 말했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와중에 어느새 나룻배는 강을 건너 맞은편 나루에 도착할 즈음 갑자기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빗방울은 굵어지더니 장대비가 되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아직 갈 길이 먼데 비가 이렇게 쏟아져서 어떻게 길을 가야 하나. 장정들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어르신, 이 근처에 비를 피할 만한 곳이 있습니까? 장정 중 한 명이 물었다. 이 근처라고 해봐야 인가라고는 우리 집밖에 없을 거요. 주막 하나 없은. 그러지 말고 우리 집이 저 산 밑에 있으니 누추하더라도 우리 집에 가서 비를 피했다 가시오. 내 손님인데 그냥 비를 맞게 할 수는 없지. 장씨 노인은 흔쾌히 제안했다. 아이고, 정말 감사하죠.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장정들은 기뻐하며 말했다. 쏟아지는 빗줄기에 막막했던 차에 장씨 노인의 제안은 가뭄의 단비와 같았다. 잠깐 여기서 기다리시오. 이대로 비를 맞으며 갈 수는 없으니
꾀를 좀 내야겠네? 장씨 노인은 장정들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말한 뒤 나룻배에서 내렸다. 장씨 노인은 나룻배를 물에서 끌어올리더니 그대로 뒤집어 자신의 머리 위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웬만한 장정 둘은 좋게 탈 수 있는 커다란 나룻배를 마치 우산처럼 머리에 이고 서 있는 장씨 노인의 모습에 두 장정은 순간 입이 떡 벌어져 다물지 못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그들은 눈을 비비며 자신들이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인지 의심했습니다. 뭘 멍하니 보고 있어? 비 계속 맞을 거요. 얼른 내 뒤로 와서 배 밑으로 들어오시오. 장씨 노인이 소리쳤다. 네. 네. 두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서로 눈치를 보다가 쭈뼛거리며 나룻배 밑으로 들어왔다. 나룻배를 거꾸로 들고 있는 장씨 노인을 올려다보며 그들은 장씨 노인을 마치 도깨비 보듯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그나마 비가 오기 전에 강을 건너서 다행이구먼. 장씨 노인은 태연하게 말했다. 마치 나뭇잎 하나 든 것처럼 가볍게